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하나 시스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산 관련된 종목인데, 최근에 이제 방산 애들이 좀 뉴스라든지 재료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편이죠. 예전에 비해서. 그래서 나름의 조금씩은 뭐더라? 일단은 이게 고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은 뭐 하고 있다? 조정을 조금 받고 있다.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하나 시스템 역시도 이미 추세가 이 고점에서 조금 꺾여 내려가기 시작한 지 좀 됐죠. 그리고 나서 21선을 이탈하고 21선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맞고 떨어졌습니다. 우리가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밑에서부터 쭉 2만원대부터 우리가 쭉 따라와서 여기까지 대응을 했고, 눌리면은 이 구간에서 한번 도전해본다라고 해서 이미 세팅을 해놨으니,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 라인에서 어설프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 조금 더 밀려 내려가면은 이 구간에서 리스크가 조금 더 적어지는 그 자리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고요.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굉장히 많은 정책들 또는 뭐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내비치고 있어요. 지금 며칠 되지 않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내비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해주고 있다. 근데 일단은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그동안에 대선 전에 형성됐던 시장을 이끌었던 이런 애들이 지금 조정 구간에 좀 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끝났다라고 보기도 어렵기는 하죠.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뭐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6월 말일경쯤에 한 25, 26, 24? 뭐 이때쯤에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가능성을 언급이 되고 있는데, 물론 일단은 뭐 하자, 조금 기다리자, 뭐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. 일단은 전문가들은 뭐 참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뭐 어차피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으면 인사를 하던지 아니면 얼굴을 좀 비춰서 이제 내가 대통령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.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꼭 참석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, 뭐 이전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행사에 참여해갖고 우리나라 원전도 팔고 방산도 팔고 뭐 배도 팔고 여러 가지 팔았죠. 예, 세일즈를 했단 말이에요. 뭐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놓고 본다 그랬을 때 방산을 좀 많이 지원하겠다. 팔 수 있는데 그럼 팔아야지 라고 얘기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일단은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이런 쪽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, 그동안에 좀 보여줬던 정책들을 놓고 보면은 또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갈지 안 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, 그래도 일단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나라 방산을 다시 한번 세일즈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있더라. 일단 나토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결국은 뭡니까? 미국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주국방을 조금 외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. 그러면서 러시아가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스스로 자주국방을 좀 외치면서 방산 쪽에 국방력에 돈을 좀 많이 쏟고 있는 부분이다. 그래서 그들만의 뭐 이태리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들만이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무기보다는 충분히 가성비가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무기, 특히 폴란드 쪽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굉장히 좀 알아서 선전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, 저번에도 이제 나토 협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회의가 있을 때에도 폴란드 대통령이 우리나라 무기를 또 대놓고서 홍보를 해줬죠. 네,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나토의 전력 증강 핵심 내용을 놓고 보면은 장거리 무기라든지 방공망 또는 지상군 증강을 중점으로 한 전력 증강 목표를 채우고 있는데, 뭐 장거리 무기면 우리나라도 있죠. 방공망 무기 우리나라도 있죠. 천무 뭐 이런 것들이 있고, 지상군이면 뭐 전차라든지 탱크 막 이런 거 있는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탱크와 전차가 있죠. 예, 물론 이제 뭐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뭐 그렇게 미국도 있고 그렇기는 하겠지만,
어찌되었던 간에 나토는 전체 방공 체계를 현재 대비해 갖고 무려 5배 이상의 규모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국방비 지출 목표도 GDP 대비 5%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합의할 예정이다라고 하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.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적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랑 전쟁을 하면은 여기에서 뭔가 탱크 K9, 여기서는 뭐 K2를 뭐 이런 것들을 좀 공장들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가 더 이상 무기를 만들 수는 없죠. 근데 우리가 폴란드랑 계약을 했을 때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던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폴란드 현지에 무기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. 이게 2-2차 계약 내용이거든요. 그 말뜻이 뭐냐? 우리나라의 무기 공장에 폭격을 받아도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바로바로 우리나라로 공수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런 것들을 가지면은 폴란드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내가 무기를 만들면은 우리나라에도 필요할 때 빠르게 뭔가 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기술력 역시도 내가 조금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, 그쵸? 이런 계약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독일 일제든 뭐 프랑스제든 미국제보다는 훨씬 더 우리나라한테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뭐 전쟁이 나갔고 공장들이 파괴가 돼도 유럽 곳곳에 현지화되어 있는 이 공장들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즉각 우리나라 쪽으로 공급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진짜 무한정으로 우리가 이 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계약 내용에 첨가해가지고 뭐 미국을 무찌르고 독일과 프랑스를 무찌르면서 우리나라 무기를 팔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. 수단이 될 수도 있고. 자, 일단은 조금 뭐라 그럴까 21선이 좀 무너지면서 추세가 좀 살짝 꺾이는 듯한 느낌이 나오거든요. 여기 라인에서 급하게 여러분들 방향을 잡지 마시고 아래 구간에서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도 여러분 보기 편하게 올려놨거든요. 진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막 쓸데없는 뉴스 볼 필요 없었고 딱 이것만 봤으면 됐습니다. 그러면 오늘 하루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시장에서 여기에 다 적혀져 있었더라. 저 오늘도 당연히 단기 매매 진행을 했고요. 좋은 결과물 마련했고, 여러분들 영상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고 공식 채널 들어오시고 맨 밑에 뭐한다? 상담하기 문의하기 이거 클릭해서 나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좀 말씀을 해보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다 안내해 드릴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저희랑 한번 해보자. 예.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해야지 여러분 두 손에 뭐 실패가 달려오든 아니면 성공이 오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을 때 그때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죠. 챙겨갈 수 있는 것들이죠.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. 아시겠죠? 꼭 오십시오.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